오늘은 한자편 파트 4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한자의 모양을 세분화한 후에 스토리텔링을 이용함으로써 어렵고 힘들기만 한 한자를 최대한 쉽고 효율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있어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화면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관련 영상을 한번 꼭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 파트 4에서는 세추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40개의 한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먼저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는 이 4개의 한자를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새롭게 5개의 한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들인 5개의 한자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공통점 한눈에 들어오세요. 정답은 바로 모든 한자들 속에 세추가 쓰이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럼 이 점을 참고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한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세를 보면 세추에 작을소가 각각 결합된 형태예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새 한 마리 보이시죠? 그런데 작은 좁쌀을 먹고 있는 걸 보니 이 새는 참새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좁쌀을 먹고 사는 새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참새죠. 따라서 이 한자는 참새작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스즈메, 스즈메, 한편 음으로는 자크, 라고 발음하기는 하는데 음도고이로는 잘 쓰이질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생략하기로 할게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부터 소개해 볼게요. 스즈메, 참새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은 예문도 몇 개 볼게요. スズメの涙、 지역하면 참새의 눈물이라는 문장이 되는데 우리말의 새발의 피, 즉 양이 상당히 작다는 의미를 지니는 관용어가 되니까 함께 메모해 보세요. 그럼 예문 하나만 더 볼게요. 鈴木さんの目はスズメみたいに小さい。 스즈키상의 눈은 참새처럼 작다라는 문장이 되는데 근데 지금 발음이 어떻게 됐죠? 스즈키상 노메와 스즈메 미타이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참새작은 맞히는 것을 하고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생세를 보면 세추에 말씀원이 각각 결합된 형태예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새는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새는 새인데 그 중에서도 뻐꾸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한창 수업 중인데 두 아이가 수근수근 말하면서 떠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화가 난 선생님이 수업 중에 자꾸만 뻐꾸기를 날리는 게 누구야? 하면서 씩씩대고 있는 장면이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수업 중에 말하면서 떠드는 학생에게 선생님은 뻐꾸기를 날리는 게 뭐라고 하고 있나요? 정답은 누구야? 하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누구수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誰、誰、 한편 음으로는 水、 라고 발음하긴 하는데 음도고이로는 잘 쓰이질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생략하기로 할게요. 자, 그럼 대표적인 어휘부터 소개해 볼게요. 誰、 누구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은 예문도 한 가지 소개해 볼게요. あのかっこいい人は誰ですか? 저 잘생긴 사람은 누구예요?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구수는 맞히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세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세 추에 손수가 각각 결합된 형태예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새는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단순한 새가 아니라 얄밉게 새치게 하는 새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 가볼게요. 지금 영화를 보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아니, 한 남자애가 새치기를 하려고 누군가를 손으로 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이 남자애는 새치기를 하려고 사람을 손으로 뭐 하고 있나요? 정답은 밀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밀추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押す、押す、 음으로는 水、水、 로 각각 발음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도거리부터 소개해 볼게요. 推進、推理、推薦、 추진, 추리, 추천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은 훈동계문 가볼게요. 沖縄は私が推す日本一の観光地だ。 오키나와는 내가 추천하는 일본 제1의 관광지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밀추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네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세 추에 물수와 열십이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계절마다 장소를 옮겨 다니는 철새들 보이시죠? 그런데 숫자를 세보니까 10마리나 되는데 지금 바닷물이 상당히 차가워져서 따뜻한 곳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이 10마리의 철새들은 차가워진 바닷물을 뭐 하려 하고 있나요? 정답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준비할 준이라는 한자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준할 준으로도 알려져 있으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準、準、 이라고 읽어줘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부터 소개해 볼게요. 準備、準決勝、基準、 준비, 준결승, 기준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은 예문단까지 소개해 볼게요. 泳ぐ前は準備運動が大切だ。 수영 전에는 준비 운동이 중요하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할 준, 준할 준은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새를 보면 세 추에 이 아이가 결합된 형태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고릴라를 닮은 짐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한자의 생김새를 다시 한번 보니까 이 부분은 짐승의 머리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짐승의 얼굴 부분, 한편 이 부분은 땅을 짚고 있는 다리와 몸통 부분과 닮지 않았나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어느 숲속에 고릴라처럼 생긴 짐승 한 마리가 느닷없이 나타났어요. 그 바람에 이 숲에서 살고 있는 새들이 깜짝 놀라서 둥지를 떠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느닷없이 나타난 짐승 때문에 새들이 놀라서 둥지를 뭐 하고 있나요? 정답은 떠나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떠날리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離れる、離れる、 또는 話す、
話す 한편 음으로는 り、り 로 각각 읽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도거의부터 소개해 볼게요. 分離、距離、離陸、離婚 분리, 거리, 이륙, 이혼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 훈동 예문 가볼게요. 韓国を離れてから20年が経った 한국을 떠난 지 20년이 흘렀다 라는 문장이 되고 예문 하나만 더 보면 仕事とプライベートは切り離して考えた方がいい 일과 사생활은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편이 좋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4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 어떻게 일본 한자 공부에 도움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간결하게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한자는 작은 좁쌀을 먹고 사는 새의 정체는 참새라고 해서 참새작이 되었고 발음은 훈덕 어휘인 스즈메만 알아두셔도 좋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한자는 수업 중에 옆 사람과 말하는 학생에게 뻐꾸기를 날리는 게 누구야? 라고 했었죠. 그래서 누구수가 되었고 이 아이도 훈덕 어휘인 나래만 알아두셔도 충분하다고 했어요. 세 번째 한자는 새치기를 하려고 누군가를 손으로 밀다 라고 해서 밀추가 되었고 뜻으로는 오스, 한편 음으로는 스이로 각각 발음한다고 했어요. 네 번째 한자는 10마리의 철새들이 차가운 바닷물을 떠날 준비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준비할 준 또는 준할 준이 되었고 음으로만 준으로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한자는 느닷없이 나타난 짐승 때문에 새들이 놀래서 둥지를 떠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떠날리가 되었고 뜻으로는 하나레루, 하나스, 한편 음으로는 리로 각각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일본 한자 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영상이 혹시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한자편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じゃ、またね。